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무효소송, 선거 무효소송이 첫 재판이 열리기로 됐는데 23일이라는데 자세한 내용 박주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야, 드디어 이게 열리게 됐네요. 이제 저도 그제 저녁 때 이제 문자 알림으로 이렇게 왔는데, 네. 성명 준비 명령하고, 네. 문서 제출 명령하고, 네. 그 변론 준비 기일까지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지금 5개월 만인데, 네. 이게 이제 질질 끌다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데드라인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제 6개월, 저희가 5월 7일 날 소송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6개월 180일이 기한인데 11월 2일 네. 또는 11월 6일 정도가 마감이니까 이제 그걸 사실은 지금 대법원이 훈시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100건도 넘는 지금 125건이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많은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1회 변론기일도 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지금 직무를 유기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렇죠. 뭉개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상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진짜 부정선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아니면 이렇게 미루고 뭉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인데, 이렇게 뭉개왔던 거는, 열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뭉개왔던 건데, 지금 이번에 국감 때도 이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 등이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으로서도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1회 변론기일도 열지 않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종합 국감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1회 변론기일을 잡은 걸로 일단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검표 일정 방식 이런 게 이제 이 첫 재판에서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23일 날 이제 기일 지정 신청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보통의 일반 기일 지정 신청서와는 좀 다르게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제 검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차 진행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재판하고 달리 이게 단심제잖아요. 네네네. 이게 한 방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저자들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식 쇼로 이게 한 방에 끝나버리면은 이게 이제 큰일 나니까 우리 쪽에서도 이 변호사단에서 만반의 준비를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은 걱정이거든요. 저들도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표 이렇게 맞추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눈앞에서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서버도 교체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이게 지금 선관위와 선거인 명부와 관련된 서버가 행안위, 선관위 그리고 우체국 이렇게 서버가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제보들에 따르면은 이제 행안위 서버도 지금 건드리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체국 서버 이제 변조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발각을 했고 그것도 캡처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관악청사에서 과천청사로 서버를 그것도 연휴 새벽에 대규모 인력들을 동원을 해서 증거인멸하는 것까지 봤고요. 그런 상황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 너무나 이제 선거무효 사유가 이미 드러난 상황인데 그들도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맞춰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다시 말해서 이 4.15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쪽 변호사 연대에서는 이거를 재판에
응해서 어떻게 재검표를 이끌어낼 생각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안 맞으면 재검표를 보이콧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작전입니까? 일단은 23일 날 이제 국제조사단까지 포함해서 네. 이 검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대법원에서도 성명 준비 명령을 또 내렸거든요. 네. 이 성명 준비 명령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수개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재검표가 그 명령이 아니라 뭐 통합 선거인 명부나 QR 코드나 이게 종래에 의심스러웠던 사정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준비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아, 준비 명령은 이제 네, 대법원에서도 한 상태네요? 네네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 수개표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것들은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또 걱정되는 거는 대법원과 선관위가 한 통속이다 이런 우리가 의심과 정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고. 네네네. 예, 그래서 근데 이거 대법원에서 원심으로 하는데 네. 뭔가 이거 자기 편 감싸기 하면서 완심에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믿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제 그런 그 의심도 지금 충분히 들고 있고, 네. 뭐, 사실은 이 부분이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쪽으로 보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예. 그리고 뭐, 지금까지 저들이 했던 그 행태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그간의 은수미 판결이나 이재명 판결이나 뭐 네. 정교조 판결이나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을 대법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재검표 기간을 이렇게 무기한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례 없이 이제 125건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113일 정도까지가 최장기였던 데 반해서 지금은 150일이 훌쩍 넘어버렸고 네. 지금 5개월을 넘어가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1회 변론기일까지 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대법원과 청와대 또는 선관위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른바 사법농단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 그런 점까지 저희는 경계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법원에서 이 평화롭게 지금 온갖 그 불법 절차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범죄 행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서 제출 명령으로 지금 여러 가지들이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별지로 지금 9개의 그 사항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법원에서 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은 1항이 이제 사전투표지 발급기 사항. 네. 그러니까 관내, 지역구 비례 모두 포함된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전체 네. 세트에 대한 사양과 구조도 네. 여기도 이제 요구를 했고요. 네. 분류기 내장 프린터와 내장 노트북, 네. 외부 연결 노트북의 사양 구조도, 네. 그리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 네. 그리고 개수기의 사양, 네. 그 다음에 투표 용지, 네. 롤과 잔여 용지 포함, 관리 내부 지침, 네. 사전 투표지 견본과 사양, 네. 당일 투표지 견본과 사양, 네. 그리고 봉인지의 견본과 사양, 네. 투표형 관리 지침, 각 투표지 잉크 사양까지 지금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변호사단이 법원에 요청을 해서 네네. 받아들여져서 법원이 선관위에 그러면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거 준비하라고? 네네. 이거 고무적이네요. 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비공개 심리를 위한 것이라서 그 대리인이 소속 직원이나 대리인이 주심 대법관 네. 김성환이거든요. 네. 아. 그래 직접 전달해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해서 뭐 저희들이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어쨌든 뭐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 제출 명령이 됐고 지금의 성명 준비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그간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사전 투표지 일련 번호 생성 원리, 네. 통합선거의 명부, 시각, 네. 장소, 일련 번호, QR코드 인식 장치 여부, 그다음 심사 개수기 대수 및 확보 방법, 예. 뭐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개표 사무원 명단, 네. 뭐 이런 투표 이미지 생성 저장한 기기를 특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는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준비하라고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이거는 이제 성명 준비 명령으로 또 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상정한. 우리야 이제 이쪽에서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변호사연대에서는 그걸 냈지만 그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냐고요? 예, 받아들여져서 여기에 대해서 비고에 대해서 성명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고 선관위 측에서 이걸 해명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군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또 용두사미 형식으로 이제 야 이거 까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뭐 약간 뭐 이상하게 또 진행될 우려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뭐 성명 준비 명령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살펴보면 이제 단순한 수개표는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단순 수개표는 아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희망을 좀 갖게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기타 명령으로도 지금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줬거든요. 법원에 제시 명령을 했는데 인천 연수구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자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투개표 시스템 운영 서버 전체 사양 구조도 시스템 설계도까지 제출하라고 일단은 얘기는 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으로. 법원에 그런 이제 준비하라는 결정 내려졌는데. 자, 그럼 제일 먼저 재검표하게 될 때가 역시 민경욱, 대표의 그 연수구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 민경욱 의원님 지역구가 제일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경욱 대표가 지금 미국에 계신데. 네네. 지금 빨리 와서 이 재판에 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국제조사단 이끌고 들어오는 거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 작업을 계속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재판에 어떤 게 유리할까요? 뭐 일단 사실 뭐 이런 민사소송의 행정소송은 원고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인단이 대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형사소송이야 이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지만 이제 뭐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 의원님의 의사와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한다면은 좀 뭐 미국에서 좀 더 계셔가지고 이와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불리를 떠나서요. 이거는 나라를 진짜 구하고 안 구하고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는 뭐 역할을 뭐 미국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들도 또 최선 다하고 일단은 뭐 한국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또 뭐 계속 뭐 교류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사소송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민사소송감입니까? 형사소송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관위가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거 형사도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월 15일까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검찰에서 지금 막 계속 결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전부 다 불기소 처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각하 처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때려버립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지금 현재 소송 대리인단이기 때문에 제 명의나 뭐 제가 소속한 단체에서 고발을 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향후에 지금 이 재검표 이후에 이제 부정선거가 명백히 이제 드러나면 이미 명백히 밝혀졌으니까요. 많은 국민들한테 드러나면 이제 뭐 정권 교체나 뭐 엄청난 사법 처리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봉규 TV를 시청하는 국민들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연기했던 이 재검표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대법관들이 직무유기거든요. 네. 예, 이른바 사법농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법농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데 고발장을 하나 제출을 해 놓은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예. 아니,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고발장 예. 제출됐잖아요. 안 된 경우도 있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대법관들에 대한 고발장은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담당 검사들 있죠. 네. 지금 사실, 뭐, 봉당읍이라든지, 지금 부천 신중동이라든지, 뭐, 인천의 그, 찍지마 이런 사건까지도 지금 불기소가 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담당 검사나 그 담당 검사를 불기소 처분케 한 사람들, 네.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직무유기나 뭐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제가 그 봉당읍 관련해서 수원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2번 받았는데, 2번째 받을 때는 그 화성시 선관위 선거계장과 그 검사 이렇게 3자간 일종의 대질신문처럼 이제 그 사람은 전화를 했고요. 이루어졌는데,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좀 달라고 했는데도 못 준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공문으로까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문으로도 우리는 못 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압수수색을 못하게 됐답니다. 아이고. 그 압수수색을 못하게 됐다라는 게 자기가 안 한 건지,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또 서로 짜고 치고 고스톱인지. 예. 그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이 엄청난 불법행위, 범죄행위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가 또 이런 검사와 판사들한테서 사법 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범죄자들에 대한. 이들에 대한 뭐 직무 배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에 뭐 진실이나 정의를 다시 세우는 측면에서도 좀 정의로운 시민분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과감히 그 고발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5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제 첫 재판이 선거무효소송이 열리게 되는데 23일 날. 자, 이게 첫 재판이 열리면은 이게 23일 날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이제 뭐 심리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과는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빠르면 한 11월 정도에 그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인천 지법에 지금 그 법원장실 옆에 회의실에 지금 선관위에서 그 가져온 증거 보존 자료가 있는데, 뭐 이미 이제 한글날 추석 뭐 이런 연휴 등을 통해서 새벽 등에 작업을 해놨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고치다 보면은 또 뭔가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의 온갖 증거들을 다 발견했듯이 충분히 그 범죄의 흔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남아서 또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인천 지법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수상한 정황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재판에서 몇 % 정도 자신합니까? 밝히는 쪽으로. 몇 %가 아니라 지금 이미 드러난 정황만 봐도 100% 무효고, 그 지금 이제 아직 제출은 안 했는데 저희가 지금 연수구 등기번호에서 그 우편번호 각 등기번호가 어떤 유형의 위법인지까지 다 발각을 했거든요, 발견을. 이제 그게 사실 제출되면은 다른 건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입니다. 그 재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은 예를 들면 조국은 이미 구속감인데 구속이 안 됐잖아요. 100% 구속감이고 100% 위법한데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기 아파트 살면서 많은 또 선량한 국민들을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행태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 현재 대한민국인데, 뭐 법원에서
진짜 눈먼 그 판결을 하게 된다면 그런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한 심판, 그 국제검증단이 와가지고 국제조사단이 와서 이 과정, 일련의 과정과 이런 것들을 보고 무효선언을 하는 게 가장 공정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23일 날은 만약에 국제조사단이 오기 전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미 드러난 정황만 봐도, 네. 사실 국제조사단이 아니라 그냥 그 초등학생 데리고 봐도 지금 드러난 온갖 아니, 글쎄,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예, 무효 그건 사유죠. 당연한데, 예. 이 대법원 말씀이에요. 이 대법원이 지금 하는, 예. 지금까지, 아까는 고무적인데요. 이런, 제출 명령을 선관위에 막 한 거, 받아들여진 거 보면은 대법원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우리 박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네. 그래도 지금 대법원이 김명수 이하 좀 많이 오염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네. 그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은 상당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법관 중에도 엘리트들이 많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각종 증거들을 보면은 이상하거든요. 예, 준비 서면을 저희가 개발세발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좋아요. 예. 자, 그럼 여기 몇 명이 심리를 하게 돼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지금은 이제 대법원 재판, 대법관들은 4명인데, 네. 지금 저희 부가 원래 노정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노정희가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발령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명령 결정문에도 노정희는 빠졌거든요. 네. 이제 당사자가 돼버리니까. 네. 이제 현재는 3명이 있거든요. 저희 네. 부는. 3명과 그거를 만약 심의하고 이러는 연구관들까지 합치면 몇 명 꽤 정도? 많죠. 예, 꽤 많은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몇십 명입니까? 몇백 명입니까? 몇백 명까지는 안 되고. 몇십 명? 예, 몇십 명 정도는 될 겁니다. 몇십 명의 연구관들이 네. 아까 지금 박주현 변호사께서 네. 얘기한 상당히 날카롭고 똑똑한 그 연구관들이 예. 그분들도 판사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들여다볼 거다. 네. 예, 희망을 그러니까 가지고 들여다본 결과가 사실 성명 준비 명령이나 문서 제출 이게 명령이 이루어진 나왔으니까. 거거든요. 오케이. 예, 네. 예. 그런 자. 걸로 보이고,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이건 이상한 게 명백하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100%? 되면은 100%겠지만, 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대한민국 지금 엎어버려야지. 무슨, 이자들에 그러면 난 넘어가서 우리가 사실은 100%인데 지금 50%밖에 기대를 못 간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다 당연히 안 되죠. 엎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예. 국민들, 제가 한마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미 증거들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판결을 받아도 재검표를 해도 분명히 무효가 될 거고요.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침묵하면 이거 못 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이 떠들어야 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키르기즈스탄이 지금 부정선거로 대통령 군까지 불살라졌잖아요. 네. 끌어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만큼 분노 민심이 표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대서 이 집회나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분부터 해주시는 4.15 총선 밝히기, 이거 변호사 연대, 진짜 마지막까지 아주 뼈를 깎는 각오로 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꼭 밝혀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이고. 네, 저도 열심히 지금 저는 할 일이 유튜버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마디. 네. 박지원 변호사 TV도 구독, 좋아요. 네, 박지원 변호사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죽을 각오로 싸워주십시오. 꼭 이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 자세히 몰랐는데, 이런 저는 대법원하고 선관위가 한 통속이라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고 그래서 참 이 재판으로 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미 제출 명령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변호사 연대가 요구한 이러이러한 증거 자료를 선관위는 준비하라 하고 준비 명령이 떨어졌네요. 선관위에게.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핵심 부정선거를 획책한 그룹, 예를 들어서 뭐 조혜주라든지 양정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대법관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 밑에 판사 조사관들이 수십 명이랍니다. 그분들이 이걸 다 조사해서 준비 명령을 때렸기 때문에 판결은 그들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여기서 그러려면 국민이 함성을 보내줘야 된다. 저 국민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하면 우리 다 죽겠구나. 이런 걸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1인 시위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이런 걸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돼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3일 첫 재판서부터 승기를 확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응원해 줍시다. 우리가 월드컵 4강 갈 때도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가 그냥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전국적으로 텔레비 앞에 모인 사람도 수천만 명이 그냥 에너지를 발산하니까 4강을 갔잖아요. 4강. 우리 한국 축구가. 근데 이건 당연한 100% 결과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이걸 어떻게 엎으려는 세력이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 외치고 부정선거 외치면 겁을 먹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네, 이렇게 부정으로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네. 뭉칩시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